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임기 2년 차에 들어서는 유정복 시장의 역점 사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치에 실패한 사업들이 좀 꽤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했고요. 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한상이죠. 역시 실패했습니다. 영종 국제학교 유치도 실패했다 보니까 계속 실패만 하다가 또 최근에 지난주에는 다행스럽게도 바이오 단지 유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유치 사업들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해독포청이라는 큰 성과를 유정복 시장이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좋은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해외동포청이 유치됐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193개국 750만 재해동포들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부분들의 문화 거점 도시가 되는 부분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뭐 실패한 거, 유치된 거 좀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전반적인 총평을 야당 입장에서 양 대표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좀 많이 어수선하다. 어수선하다. 욕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정치적인 판단이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유치하겠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에 비해서 결과는 그닥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에이펙도 마찬가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대회였었는데 놓친 부분이 아쉽고요. 재해동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유치를 성공했지만 내용은 그랬습니다. 이제 공무원 정원이 약 151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고용 창출 효과가 약 1,500명, 또 경제 효과는 한 1조 원 정도, 또 생산 유발 효과는 1천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의문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오는 걸 좀 꺼려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일단 꺼려하는 상황이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또 사업들이 함께 유치돼서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직은 좀 아쉽다. 근데 좀 차츰 더 노력해서 재해동포청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효과를 저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어수선하다, 아쉽다, 그죠? 유정복 시장이 일 욕심은 많은데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막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재해동포청이 어쨌건 하나 유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단지도 유치를 했고요. 재해동포청 유치가 날까요? 에이펙 유치가 날까요? 선택과 집중했었다고 하면 어디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혹시? 저는 에이펙에 집중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만 거 다 하다가 재해동포청 유치되는 바람에 에이펙 유치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해동포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정원이 151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보다는 에이펙 유치가 인천시를 알릴 수 있고 또 여러 또 경제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유치됐던 사업 그리고 유치 실패했던 사업들을 한번 서로 살짝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남은 큰 사업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지금 3차 공모에서 지자체 어느 한 곳도 응모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고요. 뭐 4차 공모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 결정되는 F1 포뮬러 1 유치인데요. 먼저 이제 매립지 대체 부지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대 시에 들어가서 아마도 유정복 시장과 가장 크게 부딪혔던 시정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매립지 문제였을 겁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시정 질문 때도 과연 사자 협의를 했는데 사자 협의의 전제 조건이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연장해서 사용한다가 사자 합의의 독소 조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천의 입장에서. 그러면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가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지역에다 매립지를 하겠다고 누가 나서겠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자 합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거다. 이걸 파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당장 내일 대체 매립지가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기반공사하고 공사하는 데만 3년 이상 4년이 넘게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임기 내에는 매립지 종료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정치인들이 하는 말처럼 그냥 임기 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인정하고 인천 시민들께 사과할 건 사과하고 아주 냉철하게 이제 다음번 시 정부가 들었을 때 유정복 시장님이 다시 재임을 하시든 못 하시든 간에 이게 인천이 이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천이 주도권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정 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자 합의는 파기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이 회의 테이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네.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내부에서 네네. 쓴소리 하면은 좀 상당히 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예, 합니다. 근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당이고 예.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예. 이거는 인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거를 아닌 거를 기라고 했었을 때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욕을 먹고 예. 더 국민의힘이 우스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예. 국민의힘이 인정받고 더 발전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찬 의원님 그 당에서는 싫어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예.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아니라. 그러면요, 저기 의원님, 네.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사자 협의에 의한 매립지 종료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게 예.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고요. 예. 오로지 이제 유정복 시장님만 사자 협의에 의해서 매립지 종료한다라고 예. 이제 주장하시는데 그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3차 공급까지 했는데 예. 아무도 지원한 도시가 없죠. 예. 당연히 지원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경기도지사고 서울시장이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4차, 5차 조건을 좀 완화해서 계속 공모하겠다고 하는데 매립지 사용 기간만 더 연장시키는 꼴밖에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우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한 총리실 직속 전담기구 설치해야 되겠죠. 빨리 공약 이행해서 예. 이건 그 지자체 간의 협의로 되지 않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부분만 해도 그 협의 결국은 안 돼서 강제로 대강위에서 방향 설정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큰 수도권 매립지를 지자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한다,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환경부에서 강제로 지정을 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종료하기로 한 날짜 그 이후부터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에 부담을 좀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수수료를 가지고 가중 피해를 입게 되는 우리 서구 검단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에 좀 보태야 된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5호선, 그다음에 부부권 예. 종합예술회관 이런 것들 건립하는데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의견이 그러니까 사자 협의는 파기돼야 된다라는 게 그건 안 된다라는 게 두 분이 좀 공통된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해법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 사자 합의를 파기하는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지금 3-109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 매립지를 사용을 못하면 3-109를 사용하는 건 물론이거냐 예. 3-209도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절대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파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파기한 이후에 인천이 이건 누가 봐도 30년 넘게 인천이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인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인천은 인천의 쓰레기를 서울은 서울 거를 경기도는 경기도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나가야지 이게 뭐 아까 제가 유정복 시장만을 비단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전에 때 7대 때 박남춘 시장 혹시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천 시내 시내버스들에 2025년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라고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 이런 폐단들이 인천 시민을 속이는 이런 거짓말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못 해주고 정리를 예. 못 해준다고 하면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 김영주 의원님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안으로 뭐 전 박남춘 시정부 때 있었던 뭐 자체 매립지 뭐 그런 걸로 방법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금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예. 박남춘 시장님이 추진했던 에코랜드 예. 그러니까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도 한 가지 방법이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인천시만의 매립지를 조성했을 때 경기도와 서울시가 따라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각자 발생된 쓰레기 처리 원칙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각 본인들의 자체 예. 매립지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자 협의가 폐기가 돼야 됩니다. 사자 협의가 파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님은 계속 사자 협의로 하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계 2년 남았으니까요. 그 자체 매립지 부분이 제가 자체 매립지를 하는 게 대안이다 지금 딱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 인천시가 또 자체 매립지를 한다는 거는 수도권 매립지를 그대로 놔두고 인천이 또다시 인천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이 피해에 대한 걸 알아서 해야 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 매립지한 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했었을 때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어떤 그런 자세들을 취해주고 액션이 나왔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 뜻인 그러니까 거죠.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는 주도적으로 아니다 이 얘기죠. 주도적으로 자체 매립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유정복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은 좋지 않은 평가로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F1 포뮬러 1 대회입니다. 사실 이 많이 청취자분들도 이게 뭐야 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죠. 세계적인 대회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잘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천억 상당의 개최비가 소용되는 지금 이벤트죠. F1 포뮬러 1 거의 좀 유착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 아니면 뭐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한 인천시의 지금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인천시 민선 8기 정부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인천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인천 시민이 공감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F1이냐 인천대로냐, F1이냐 매립지냐, F1이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해결하는 문제냐, F1이냐 아니 생활 밀착형 지금 해결해야 될 뭐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학교 문제, 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걸 판단했었을 때 냉철하게 지금 저는 F1이라는 사업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인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인천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 F1은 지금 시급상조고 더 많은 시급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F1 유치에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네요 또. 네, 과거 전라남도 영암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영암하고는 지리적 요건이라든가 여러 요건이 다르긴 합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영암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지 조건에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포뮬러 1에 대한 뭐 전문 인프라 등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팀도 없고요. 뭐 현대자동차에서 팀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데 지금 매물로 나온 팀이 없어서 아직 인수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 F1 이 과연 인천시에 또 시민들에게 과연 유익한 대회가 되겠는가 이걸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외적으로는 관중수가 380만 명 가량 된다고 하고요. 또 159개에 걸쳐서 TV 시청자 수가 한 23억 명 된다고 합니다. 그건 상당하네요. 네, 상당한데 그럼 과연 이걸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만 유치하고 우리가 받아내는 거 없다고 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인기가 좀 있을런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시기상조 아니냐, 다른 거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국내 인기도 별로 없을 뿐더러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있을까도 모르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종국 시장이 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가 다가와서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 선거는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종국 시장님은 좋게 표현하면 욕심이 많은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좀 집중 없이 산만하게 일 벌려놓고 시정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아시죠? 아시안 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경기장, 운동장들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 서구에 있는 주경기장 그 애물단지로 남아 있거든요. 관리비만 여기저기 지금 장난이 아니라 승마 엄청나고 그렇고 그런데 과연 이 포뮬러 1 경기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 1년 해봐야 만약에 우리가 유치한다고 했을 때 1년에 몇 번이나 유치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그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좀 깊게 고려하고 유치를 하더라도 유치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유치가 잘 되지 않고 사실 이건 별로 감흥 없거든요. 또 시민단체에서 반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한 1분 정도 시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못다한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유정복 후반기 시정부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언 말씀 있으면은 한 1분 정도로 간단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도 시의원이 인천 시민이 선택해 주셔서 일하게 된 저부터도 그렇고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 정부에도 바라는 공통된 사항인 건데 인천시는 인천 시민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자녀가 인천 시민들이 자녀들이 과학자가 되겠다, 축구 선수가 되겠다 이런 꿈을 펼치는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인천 시민들의 역할이지 아버지가 부모가 내가 축구 선수가 되보겠다, 과학자가 되겠다고 해서의 도전은 자칫 자식들한테 큰 위험과 부담감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F1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게 자녀들을 꼭 위하는 길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자녀들이 지금 시급한 부분이 인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인천시 정부도 시장님도 또 본 의원 저도 저 역시도 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짜고 온 것 같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네. 지금 사실 인천시 안에 닥친 현안들이 시급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서울지하철 5호선 부분이 김포시에 사실 힘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매립지 종료 부분도 어느 정권이나 또 어느 시장님이나 다 공약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킨 시장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공약을 지킨 시장님 정말 역사에 남을 것인데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좀 지금 앞서서 해야 될 것과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앞에 닥쳐 있는 여러 현안이나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빠르게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나서 또 시장님의 큰 그림을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예산이 좀 많이들 편성이 돼서 의회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 수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좀 견제하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시장님이 조금 더 양보하시고 또 본인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저도 똑같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F1 뭐가 중요한가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F1 볼 여유 없어요. 라는 문자 끝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전적 인천 시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